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800만 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자금 융자 탕감을 위한 웹사이트가 개설되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4천만 명 이상이 융자액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게임 체인저라며 학자금 중 $10,000에서 최다 $20,0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웹사이트는 studentaid.gov이며 10개 문항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성, 생년월일, 소셜번호 그리고 연락처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00만 명이 학자금 융자 탕감을 받기 위한 스타트를 끊었는데 시스템상으로 전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순조롭게 모든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측은 6개 주에서 행정소송을 걸며 이 정책 시행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짓이라며 그것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위선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을 시 이제부터는 의사를 찾아가는 번거로움도 없고 기존보다 저렴한 보청기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야 하고 보청기 가격도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2017년 제정된 보청기 관련 연방법이 지난 17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젠 보청기를 스토어 선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 스토어에 가면 $199짜리 보청기도 즉석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소매 체인점의 선반에서 살 수 있는 보청기는 주로 청력이 약간 혹은 중간 정도 이른 경우 해당됩니다. 스토어 선반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존 서킨스 공중보건 전문의는 이 제도로 값싼 보청기가 새로운 마켓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보청기 제조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 결국 소비자로서는 더욱 저렴한 보청기를 일반 소매점 스토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성인 6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종별로는 필리핀, 일본, 인도계보다는 낮지만 중국, 베트남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 내 과학회 공식 저널인 미국 내 과학연보의 아시아계 미국인 성인의 비만 유병률 보고서에 게재됐습니다. 비만의 정도는 사람의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는 체질량 지수 BMI로 산출합니다. BMI 기준치 이상이면 비만으로 판단합니다. 아시안 평균 비만 유병률은 22.4%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는 한국계는 17.4%로 집계됐고 5.7명 중 1명꼴이 비만인 셈입니다. 아시안 중 비만이 가장 높은 인종은 필리핀계로 28.7%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일본계 26.7%, 인도계 22.4%, 한국계 다음으로 베트남계 13.6%, 중국계 13.2% 등의 순이었습니다. BMI 30을 기준으로 보면 아시안 평균 비만 유병률은 11.7%로 나타났으며 한국계는 8.5%로 집계됐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소 유리해 보이던 미국 중간선거 판세가 흔들린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통상 집권당에 불리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흐름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분위기가 다시 민주당에 불리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산유국 감산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전망 등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 2,068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5%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15%만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대로일 것이라는 응답은 20%였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34명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내석이 어느 쪽으로든 넘어갈 수 있다는 경합지이고 그중 한 곳만 공화당에 넘어가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됩니다. 전체 435석이 모두 선거 대상인 하원의 경우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던 판세가 멈추고 양당의 격차가 더 줄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 220석, 공화 212석, 공석은 3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쥐고 있는 상하원 다수당 지위가 공화당에 넘어가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매년 대학 랭킹을 정하는 월렛허브가 최근 2023 전국 대학 중 500개의 랭킹을 소개했습니다. 월렛허브 플랫폼은 대학 순위 선정에 있어 학생과 교수 비율, 졸업률, 졸업 후 중간 샐러리 수준, 수업료 및 학자금 보조 현황, 캠퍼스 안전성과 경험, 학생 선호도 등을 대학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23 탑 10 대학의 MIT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그 뒤로 예일, 캘리포니아 공대, 프린스턴, 하버드, 스탠포드, 라이스대, 유펜, 조지아 공대, 그리고 듀크대가 상위 10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미 중서부 지역은 총 12개 대학이 100위권에 들었습니다. 주별로는 오하이오주 4개, 일리노이주 3개, 인디애나주 3개, 미시간주 1개, 그리고 위스콘신주 1개 대학 등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노스웨스턴대가 11위, 시카고대가 2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시간대는 미시간주에서 100위권 내 유일하게 28위를 차지했고 노트데임대는 인디애나주에서 탑으로 전체에서 3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탑은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으로 랭킹 54위, 일리노이 어버나 샴페인 대학은 6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 캐년 칼리지 79위, 와바시 칼리지 84위, 드포대 86위, 웨스콘신 95위, 오벌린 칼리지 97위, 그리고 100위를 차지한 오하이오 주립대 등이 미 중서부 소재 대학 중 100위권에 든 12개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에반스톤의 새로운 한식당 파파밥이 10월 초 오픈했습니다. 노스웨스턴 재학생들은 물론 시카고 북부 서버브 다양한 주민들이 한식과 퓨전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식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정혜숙 씨는 한식당 주방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돌솥 비빔밥, 해물파전, LA 갈비, 불고기, 그리고 만두를 정성껏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인 한인 2세 장귀진 대표는 한식 외에도 이른바 히바찌 스타일의 음식을 메인 디쉬로 공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야채와 볶음밥에 닭고기, 소고기, 새우 등을 추가해 간단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게 하는데 특히 양도 많이 준비해 방문한 손님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 오픈한 파파밥은 한식의 밥을 연상시키도록 식당 이름을 지었으며 예전에 에반스톤 그릴로 한인 주인이 30여 년 운영해온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근처이고 주택들이 많으며 시카고 길을 걸어 다니는 행인들도 많습니다. 학생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신경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숙 씨는 비빔밥의 경우 주문하면 2분 안에 나오도록 재료 준비가 철저하다면서 웰빙 음식으로 레디 투 잇 아이디어로 손님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생 8명 그룹의 단체 예약도 들어오고 있으며 한 번 들러서 음식을 맛본 에반스톤과 윌맷 주민들이 스스로 SNS에 음식 사진들을 찍어 올리는 등 많은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주소는 1047 시카고 애비뉴 에반스톤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